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에 만나는 이주의 안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단원 FM 88.7MHz 유튜브 채널 그리고 어플 단원 FM에서도 송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반가운 손님을 제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청년 정치인 그리고 또 안산에서 새롭게 정착하며 살려고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분께서 곡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이제는 인디밴드라 할 수 없는 그녀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서 영영 사라진대도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버텨가야 한대도 이 마음은 어디에 올려둬야만 우릴 내려볼 수 있는가. 넌 내 조각이었단 걸 기억해줘. 멈춰버린 시간 속에 네가 서있어. 아무도 너를 좋아하면 너와 내가 있어. 마침내 너에게 다가가 사랑해 외치기 위해 오늘도 시간을 달리네. 이 마음은 어디에 녹여내야만 우리 가둬둘 수 있는가. 넌 내 전부였다는 걸 기억해줘. 멈춰버린 시간 속에 네가 서있어. 아무도 너를 좋아하면 너와 내가 있어. 마침내 너에게 다가가 사랑해 외치기 위해 오늘도 시간을 달리네. 손을 뻗어봐도 넌 구름만 터뜨리고 돌아가야 할 때 벌써 내일을 아파하지만 같은 별이 계속 같은 우산을 띄워줘. 보고 싶을 거야. 멈춰버린 시간 속에 네가 서있어. 아무도 모를 추억 틈에 너와 내가 있어. 기나긴 여름을 지나서 너에게 안기기 위해 오늘도 시간을 달리네. 네,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듣고 왔습니다. 우리
초대 손님께서 추천하신 곡인데요. 왜 추천하셨는지는 이야기 나누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에 가까이 대주시고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저는 이제 뭐 자주 뵙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이제 개인사도 알 만큼 이제 친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또 우리 사동이 아닌 관계로 네. 상록구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청취자에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안산시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용해인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홍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죠? 제가 2024년 9월, 그러니까 2년이 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할 만큼 네. 뛰어다니셨기 때문에 자주 뵙죠. 네, 저희가 가는 곳곳 살룡 안산 시민연대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뵙기도 하고 워낙 지역에 열심히 다니세요. 네. 네, 애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났죠. 네. 이제 안산시 시의원 후보로서 이제 나름 처음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 출마를 했었죠. 시의원 후보로. 네, 처음 출마도 하고 그래서 선거운동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네. 한번 경험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또 정치지망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 저는 안산시 가성거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호 3동 그 지역구에서 이제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당선은 되지 못했어요.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작은 정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저희 당이 아직 많이 작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또 제가 후보로서도 많이 부족하기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 귀중한 경험을 했고 참 많은 것을 저는 얻고 배운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또 선거 과정이 되게 개인적으로는 즐겁게 선거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네, 왜냐하면 힘들지 않고?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되게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청년 후보로서 어떻게 이름을 알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밤에 이제 맨날 러닝도 하고 동네에 이렇게 뛰기 좋은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소개하고 하면서 날씨 요정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날씨도 매일매일 우리 안산의 날씨는 어떤가 아침마다 이렇게 시민분들이 보고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다음날의 날씨를 이렇게 검색을 해봐가지고 오늘의 날씨는 뭐 맑음이다. 몇 도까지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얼마다 이렇게 날씨 이미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물도 만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예비선거 기간 동안에는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워낙에 이제 유가도 높고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자전거 타고 골목골목 돌아다니던 그런 것도 많이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도 이런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었던 이미지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공약을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하던 순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제 별칭을 스스로 햇빛 요정이라고 아직도 의원님은 막 민망해하세요. 지가 지 입으로 햇빛 요정이래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때는 물론 막 시민들에게 이런 햇살 같은 후보가 되고 싶다 이런 취지도 있지만 이런 안산이 정말 잘하고 있는 이런 햇빛 발전이나 그리고 안산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후보로 좀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햇빛 요정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물론 햇빛 관련한 공약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공보물에 대한 인상평을 시민들께서 주실 때 그런 게 가장 좋았죠. 그때 이런 햇빛 바람 숲의 도시를 만들겠다 안산을 그런 공약을 이렇게 지면을 많이 이렇게 할애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어떤 시민분께서는 자기가 이거 안산시장부터 시의원까지 뭐 국회의원 다 봤는데
이 안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 홍순영밖에 없다. 다 이렇게 동네 민원들, 네. 동네에 뭐가 불편한 거 해소하겠다. 아. 뭐 동네에 뭐 지하철역 연장하겠다. 네. 아니면 이 동네에 뭐 하나 건물 더 지어주겠다. 뭐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뭐 시장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 저희 보궐선거도 있었어서 국회의원, 뭐 네. 시의원, 도의원 다 내용이 똑같은데 정당을 불문하고. 맞아요. 아 그런데 이 후보는 그래도 조금 다른 비전을 제시하네. 이런 좀 인상을 받았다. 그런 평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뭐 우리 햇빛 요정 왔냐 이렇게 정겹게 네. 이렇게 좀 반겨주시던 그런 주민들도 많이 기억에 남죠. 그런 걸 알아봐 주시고 그런 공약들을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하시는 분들께 참 많이 감사했던 선거였어요. 그래요. 이번 선거가 너무 개발 논리에 휩싸인 뭐 그런 논의가 너무 많았죠. 그쵸.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해요. 사실 AI가 이제 굉장히 대통령의 네. 엄청난 이제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것이 불러올 후폭풍으로서의 그쵸. 데이터 센터의 뭐 자원 고갈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후 위기 맞아요. 환경 문제, 문제. 또 원자력 문제, 재생에너지 문제까지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 우리가 너무 기술의 발전 논리에 그쵸. 휩싸이면 그 뒷면에 어두운 맞아요. 그림자가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렇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길 그런 격차라든지 네. 뭐 부의 격차 네. 그리고 막 이번에 반도체가 잘 된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네. 이익을 또 누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네. 논의보다는 네. 이 막 파이를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에만 네.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게 이제 임금 분배 요구로 이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네. 그 기업들이 그쵸. 과도한 삼전 공장 믹스. 돌림으로 네. 공장 돌림으로 화재가 일어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쿠팡이 최근에 화재 났는데 맞아요. 인천에서도 인천에서 로봇이 장착한 이제 리튬 배터리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게 화재할 때 걱정했다. 그러니까 다 폭발하면 이제 정말 겁잡을 수 없는 우리가 화성 아리셀에서 봤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과연 그러니까 피지컬 로봇을 쓰는 거나 뭐 이 AI 사용이 일반화되는 게 과연 이게 행복한 미래인가에 대한 그쵸. 고민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 원시로 돌아가자는 아니지만 최소 어떤 그 단계별 맞아요.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야 되는데 공약이 아주 그냥 다 천편 AI로 만들겠다. 예, 뭐 스마트가 어떤 게 스마트의 의미인지에 그쵸. 대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뭐 같습니다. AI 스마트 기업을 유치하겠다. 네. 뭐 그러면 되는 문제인가? 예. 이것이 그런 발전 상황에 있어서 이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네.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그런 위험성에 대한 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사실 디스토피아가 열리게 네.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래서 참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AI 이슈가 굉장히 뜨겁지만 한편의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이 기업이나 개발 논리에 또 휩싸인 또 주식값 오르기를 그쵸. 이 희망하는 최근에 또 코스피. 이 희망하는 청년들이나 또 주식 가진 사람들은 음. 올라라 주식 올라라로 이제 다 귀결되고 있어서 사실은 금융자본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쵸. 사회 안전망 또는 불평등의 문제 음. 이런 거보다는 내 돈 불려주는데 무슨 맞아요. 소리야. 막 이걸로 다 그냥 수렴되는 것 같은. 또 개별적인 그런 투자 이런 네. 쪽으로 또 노후가 이렇게 준비돼야 되고 이런 인식들이 또 팽배해지고 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본인들은 아직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을 어떤 세금의 부담, 뭐 우리의 뭐 청년의 짐,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나 뭐해? 막 이렇게 하면 불안하니까 더 돈에 집착하게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SK 하이닉스
이거 얘기해도 되나 기업? 삼전 믹스. 예, 이분들 주숙시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산업 전환이나 뭐 AI 기술 혁신 그리고 뭐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 미래라면 네. 그 전환으로 인한 그런 이익의 결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고르게 좀 이익을 분배받고 또 네. 배당받고 이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런 논의들도 함께 가지 않으면 네. 계속 이것이 각자 개인의 투자의 그런 능력, 네. 어떤 각자 도생으로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원고갈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이게 뭐 한 나라의 발전이냐 뭐 후진국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좀 잘 나가는 기업이 결국은 많은 세계 못 사는 나라의 자원을 다시 착취하는 구조로 좀 그쵸.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 릴스에 제가 최근에 본 건데 니들은 부자가 돼서 돈을 버는데 우리는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그게 그쵸. 릴스에 올라온 거예요. 전 세계적인 격차도 심각해지고 있고. 네. 결국은 얼음은 녹고 그들은 부자가 되는데 그 부자들이 버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식의 격차는 결국 또 개인의 격차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그 금융의 격차가 또 그쵸. 계속 빈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걸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결국 야 너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래 막 이렇게 투자했어야지 막 근데 이렇게. 사실 그런 뭐 반도체 산업이나 뭐 AI 전환 이런 것에 그런 산업이 확대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국가가 그걸 지원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네. 국가에게 지원하는 그것의 동력은 사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맞아요. 사실 시민들의 그런 공동의 부로 사실 그런 전환들에 대한 이익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몫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것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이제 지역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세세하게 지역의 의제로 만들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시장이 되거나 시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큰 비전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공약이 정말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정말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안산 시민 전체에게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건 그것뿐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디 가서 들어야 되나? 근데 보통 시민사회들이 주로 이제 기후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치권은 너의 땅값을 올려줄게, 너의 아파트 값을 그쵸. 올려줄게. 욕망을 자극하죠.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공약으로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게 진짜 표로 이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을 너르게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것도 되게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욕망을 자극하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오랫동안 멀리 보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정치를 선택할 거다라는 그런 세력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정치하기 전에는 동네 어르신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보니까 많이 가셨더라고요. 뭐 경로당도 가고 네, 맞아요. 어르신들 모임에 많이 갔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원래는 숫기가 되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이 깨지고 또 성격도 변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르신분들께 인사하고 또 중장년분들께 인사하면 그분들이 되게 환대를 해주세요. 이렇게 젊은 정치인이 와가지고 또 안산에서 얼마 전에 결혼한 뭐 새댁이 와서 그분들 눈에는 되게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청년을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할머니들 말동무도 하고 하니까 좋아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했죠. 근데 오히려 되게 청년들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청년 후보이지만 우리 정치 지형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이렇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인사를 선거운동을 막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은 술집에 가서 이렇게 명함을 테이블마다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 남성 청년들이 이렇게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네. 이렇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데 근데 후보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필. 네, 근데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진짜 네. 그걸 자기들의 어떤 필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황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이 좀 진보 정당이나 이런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하나의 놀이처럼 너가 빨갱이냐 아니냐 맞아요, 내가 맞아요. 판단하겠어. 이걸 그걸로 이제 계속 던지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성 청년분들에게 다가가기가 조금 주춤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정말 세대 간의 그런 문화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전반적 사회 분위기가 좀 젊은 청년들에게 약간 구구화조짐이 있다라는 맞아요. 우려가 많은데 또 당사자들 중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다 너희들이 심은 씨앗이다. 프레임 같은 그런 거니까요. 뭐 프레임이기도 하고 사실 어른들이 제대로 공부시키지 않은 역사 공부기도 하죠. 사실 교과서에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제주 4.3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국공립 학교 중에 정말 그쵸. 얼마나 될까. 솔직히 대안학교 안 다니면요. 그쵸. 생각하는 시간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건 교실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역사 문제를 우리가 되게 바로 봐야 된다. 이런 교육들이 되어야 되는데 강주 사태를 비롯해서 최근 일어난 걸 보면 맞아요. 진짜 입시 위주로 골몰하다가는 정말 망치고 또 이게 뭔가 인기 있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에 치우쳐져서 내가 하는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무조건 빨갱이로 몰고 보자. 뭐 이런 심리도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보다 젊잖아요. 대안학교 나오셨죠? 네. 대안학교에서는 좀 확실히 다르죠. 그쵸. 저도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네. 일단 지금의 교과서, 그리고 국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왜 이런 것을, 왜 6.25 전쟁을 뭐 한국 전쟁이라 표현하지 않고 6.25 전쟁이라고 표현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수업 과정에서. 근데 그런 시간들이 사실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걸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또 나의 생각을 많이 정립하게 만들어서 그런 교육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고 이것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할 겨를을 주지 않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약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도시가 멋져 보여야 돼. 그쵸. 그리고 인구도 더 많아야 돼. 근데 항상 인구가 우리가 많다는 거는 우리 쪽으로 유입되도록 뭔가 유인책을 쓰고 맞아요. 싶다는 건데 그러면 어딘가는 그분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쵸. 인구 또 준다, 소멸이다 이러면서 울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왜 우리 지역 사람이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이 왜 나가고 싶을까, 왜 떠날까를 고민하진 않고 자꾸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인구를 유입시켜야 된다, 막 이런 것만 많이 고민하죠.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비좁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너무 많다. 지역의 공약들을 보면 우리만 막 뭔가 되게 혜택을 받으면 나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지역 불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중앙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같이 함께 주변 지역과 상생할 건가. 저는 경기도 소속의 안산시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경기도의 도민으로서의 인식을 크게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런 공동체 라디오도 이렇게 쪼개놓기로 해가지고 자꾸 좁은 지역의 니네 소식만 얘기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지역에 살지만 지역이 꼭 내가 이 지역에만 살면서 365일 지낼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나는 집은 안산이지만 서울로 출퇴근해야 돼. 그럼 벌써 서울에 어떤 관계 인구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관계 인구라는 개념이 이제 꽤 나왔고 생활 인구의 개념도 나왔고 시민을 규정하는 것도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활하고 또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지역사회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의원 시장 후보 선거가 우리가 옆에 시흥과 부천과 이 수원과 성남과 이 경기도 안에서는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갈 그쵸. 건가. 그 부분이 아니라 야 성남은 분당에 있어. 그러니까 분당이 경쟁하듯이. 우리도 분당처럼 돼야 돼. 막 이런 식의 어떤 레토릭. 그러니 우리도 스타필드가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맞아, 옆 동네 따라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기본소득당이 젊고 다른 데보다 또 다른 당보다 훨씬 또 혁신적인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 한국 사회의 정치 인식 수준이나 또 시민들의 인식이 또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먹고 사는 거에만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그게 절박한 현실이기도 해서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안산에 공단이 많은데 공단이 없어지면 또 실업자가 될 수많은 사람들을 고민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흥분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뭐 안산에 이런 공약들의 천편일률적인 어떤 발전 논리가 아니라면 이제 사동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단원구하고도 다르고 단원구가 좀 많이 뭔가 밀집해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상록구가 좀 주택 위주로 굉장히 많은데 선거운동 하시면서 다녀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 꼭 필요하던가요? 많이 느꼈죠. 저희 지역구도 이제 동네마다 또 많이 환경도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동이나 사이동 이런 지역은 이런 주택 밀집 지역이 많고 또 해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또 엄청 커다란 이제 그랑시티 자이가 이렇게 있어서 인구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고 그리고 번호 3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이어서 거기 그런 노후화된 문제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안산은 창록구뿐만 아니라 이런 대중교통이 불편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되게 보행 환경이 위험한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문제들의 종합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라 고민했을 때 이 되게 낡은 정치가 되게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낡은 정치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중교통 문제가 굉장히 배차 간격도 넓고 노선도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고 시민들 편하게 노선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구불구불하고 배차 간격은 너무 너무 이렇게 길고 이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잘 찾아보면은 이 지금의 독점을 하고 체제죠. 있는 그 버스 회사에 정말 시가 많은 보조금을 이제 주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조금을 이렇게 그 독점 회사가 할 것이 아니라 뭐 서울시처럼 아니면 다른 좋은 사례처럼 안산시가 직접 노선을 만들고 또 배차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공영 버스 제도를 만들면 그 예산으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주민들 편리한 그런 버스 노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용감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없다. 저는 그때 도시계획하는 연구자가 이 안산 도시계획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노선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노선 권한이 그 버스 회사에 있기 때문에 시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홍순영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가능한 방식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약간 공론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버스 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은 훨씬 더 그런 효율적인 예산으로 효율적인 버스 노선도 하고 시가 직접 시민들이랑
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공론화를 하고 배차 간격이나 노선의 그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서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잘 연구하고 또 이게 큰 변화지만 네. 담대하게 제안을 하고 네. 싸우고 시민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네. 이러는 정치 세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 독점적인 그 버스 회사에 정말 수십억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세금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뭐 버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파트 한 채를 지을 때도 이 도시를 개발할 때도 네. 정말 건설사만 배불리고 민간 건설사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항상 개발이 되어 왔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그 누구도 기부 채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것이 그거 이행 안 되고 있대요? 지금의 이 사동의 네. 해양동의 네. 그랑시티 자이도 그 자이가 얼마나 많은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근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그 시민들만 이게 불편한 피해를 다 이제 받아 안아야 되는 거죠. 사실 해양동에서 있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인데 네, 맞아요. 이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를 팔아놓고 학교를 그만큼 지어놓고 그래서 온갖 피해는 학생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 좁은 네. 공간에서 막 모듈러 그런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네. 비좁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로 이제 입학을 할 때 또 네. 중학교는 또 부족해가지고 몇몇 친구들은 또 멀리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이러한 현실들이 사실 이것을 도시를 계획하고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되지 않고 행정이 안일하게 만든 탓에 다 시민들이 이것을 고통이나 불편함을 이제 감수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것들을 면밀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또 해결하지 않았었던 이 되게 게으르고 안일한 정치인의 탓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 볼수록 이거 안산의 문제는 그냥 공천이 되면 당선되는 이 거대 양당의 이 낡은 정치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약집을 봤어요. 이번에도 저는 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전 그 후보들이 냈었던 공약을 열심히 받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그 해당 후보가 매우 찔리겠지만 4년 전 공약집이랑 지금 공약집이랑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네, 안 틀리고 그 구성도 너무 똑같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는 진짜 비토 당해야 되는 이 4년 전에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4년 뒤에 지키지 못하고 똑같은 그런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근데 시민들은 모르죠. 시민들도 잘못했네요. 왜냐면 4년 전에 이 사람이 뭐 공약했는지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많이 보면서 주민들을 보면서는 오히려 힘을 많이 얻었지만 이 지금의 정치 형태를 보면서 정치의 그런 지형을 보면서 안산이 발전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못하는 건 이제 낡고 게으른 정치 때문이다. 저는 낡고 게으른 정치도 있지만 낡고 게으른 시민의 의식도 좀 돋봐봐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4년 전 공약이든 10년 전 공약이든 관심이 없었고 선정 공보물이 와도 잘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꼼꼼히 봤거든요. 뭐 볼 게 많아가지고. 근데 크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동소이해요. 그쵸. 공약이란 게.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방금 떠오른 생각은 공약 실천을 얼마나 하면서 이제 시의원들이 이 뭔가 안산의 지역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은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YWCA가 오랫동안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이 하다 보니 이제 모두 자원봉사에 의존하다 보니 또 그것도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뽑은 시의원이 뭐 하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데 가끔 시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지지하는 자들은 많이 오지만 내 지역에서 이분이 잘하고 있는지 칭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쵸. 안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필요한데 맞아요. 감시는 소홀하고 칭찬하는 응원단은 많은 거 팬들만 있는 거죠. 지지자들. 그래서 관심 없는 다수가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치를 너무 정치인의 정치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 않을까요? 사실 일상을 그쵸. 바꾸는 정치, 생활 정치로서 인식한다면 이건 이 사람의 하나의 의원 활동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사실 생각한다면 참 시민들도 깨어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지역사회 안에 어떤 교육들이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요즘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NGO가 노력하는 거 말고도 공적 공간 안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그럼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라면 사실은 이런 공부들이 많이 돼야 그쵸. 되는데 저도 안산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자치학교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산의 예산을 보는 법, 그다음에 안산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역사, 우리 도시 변천사 같은 거를 가르쳐주는 분이 계셔서 너무 재밌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시민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동네의 역사를 알기는 저희는 어려워요. 근데 사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력하는 시민들이 그쵸. 굉장히 그 독특한 공동체잖아요. 네, 많이 배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사동 주민자치분들 만나고 왔는데, 그러셨군요.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시의원이 되면은 이 사동 주민분들을 닮은 시의원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의원들보다 훨씬, 그리고 정치인들보다 훨씬 이 주민들의 삶과 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분들처럼만 해도 참 이 동네가 바뀔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참에 요즘 자두가 신나게 만든 노래가 제 릴스를 타고 그래? 알고리즘에 의하여 막 나오고 있는데 자두 노래 Go Ahead 네. 듣고 와서 그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고 마냥 물어본다면 내라고 대답할게요. 한마디 한다면 당신과 노래하고 싶어요.
네. 자두 신곡입니다. Go Ahead. 아, 그렇죠. 우리야 뭐 쭉쭉 뻗어 나가고 싶지. 잘하고 네. 싶고 가자 이러고 싶지만 참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네, 날들인데요. 그래도 또 열심히 사실은 그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게 이제 기본소득당 그쵸. 예, 입장이죠. 그래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안산에 이제 본거지를 두기로 한 건 어쨌든 용해인 의원의 아마 네. 출신 지역이라는 연고지, 예, 네. 연고지라는 게 굉장히 작동을 한 것 같은데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인지도 어떻게 올랐습니까? 아, 네, 뭐 여론조사를 해보고 이러진 않았지만 네. 저희가 2024년 9월에 네. 처음으로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2년 가까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제 처음 막 와서는 윤석열 그때 막 계엄이 있어서 아, 그때 탄핵 탄핵 국면 속에서 네. 이제 시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탄핵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 네. 그리고 이런 생명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시민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용해인 국회의원은 알아도 기본소득당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았고 그리고 용해인 의원님도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이나 아니면 이런 중장년층의 좀 인지도가 높았다면 제가 이렇게 막 경로당에 가거나 어디 노인분들을 만날 때도 막 아시더라고요. 용해인 의원님 하도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그런지 용해인 뭐 그 안산에 뭐 네. 이렇게 아시기도 하고 하는 체감상으로는 네.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인지하는 게 높아진 것 같고 들은 특히 시민사회나 진보적인 시민사회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는 그래도 좋은 인상을 많이 드렸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 많이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죠.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또 기본소득당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의회에 입성했기 네.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이미지를 벗고 이제 새롭게 안산에서 이제 활동하시기가 용해인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용해인 의원이 중요한 법안을 또 발의하고 또 청문회 때도 활약을 굉장히 잘하시고 일단 네.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다에 한 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똑똑함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실현해내라는 의지 그 어쩌면 또 아까 얘기했던 낡은 정치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실현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인지도가 결코 뭐 그 지금 기본소득당의 젊은 청년들에게 뭐 그냥 해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의 입장과 이제 또 개인의 입장이 서로 이제 조금씩 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 제가 보니까 편차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기본소득당 내에 선거 운동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아마 청년 입장과 뭐 그 또 기존에 이제 다른 데서 정치를 좀 하셨던 분들의 유입 가운데서 좀 지역사회 안에서 이미지가 어떤지 또는 그 뭐랄까 역량이 어떤지는 조금 더 좀 보셔야 될 게 이건 제가 드리는 조언이에요 정말. 네. 근데 이게 기본소득당에 대한 관심이 전 분명히 안산에 안 계실 때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때는 남의 당인 거죠. 그 뭔가 멀리 있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실현 가능해? 뭐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호흡한다는 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생각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청년 일꾼이 생긴 것에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 환대해 주시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앞으로의 과제는 그런 기본소득당이 이 지역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과 더 많은 그런 지지층을 만들어내고 이게 단순히 이 청년이 참
좋은 청년이네, 실하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맞아. 네, 이 정당이 바라는 그런 안산, 이 정당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비전 이런 것을 동의하는 시민들과 정말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서는 뭐 녹색당이 약진해서 정말 엄청난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는 소리를 들어보면 저는 지역의 정치는 좀 달라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국회의원이 아닌 이 지역 시의원들은 정말 그 시를 위해서 해야 그쵸. 되는데 때로는 제가 느끼는 이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너무 당에 우리가 매몰돼서 투표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 시의원의 어떤 그 지역 안에서의 역량이라든지 그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뭔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보다는 아이고 저 당이야 찍어야겠어 아니면 이러면서 저 당 싫어서 이 당 찍어야겠어 이런. 네. 근데 또 진보당 마음은 있지만 안 돼. 너네 찍다가 표 갈려 막 이렇게 맞아요. 여전히 그게 쳇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표 심리가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교양에 여기 와서 시작한다고 하면 좀 진보 정당들이 지금 약진하지 못한 채 이제 막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사등 진보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당이 등장해서 진보정당 이 좁은 판에 또 셋이야 막 이렇게 맞아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선거랑 이렇게 결과를 저희 지역구만 네.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표가 왔을까 이런 고민, 이런 궁금증도 있고 4년 전이랑 표를 분석해봤을 때 이제 거대 양당을 뽑지 않는 표가 지난 선거보다 거의 2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랑 경쟁했었던 진보당 후보도 여태껏 나온 때보다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선이 힘을 합쳐도 당선은 되게 어려운 그런 지형인 건 아직 맞지만 그럼에도 진보 블록을 2배 이상 늘렸고 지난 선거 대비 이런 진보 진영, 그 거대 양당에 찍지 않는 더 다른 정치를 바라는 그런 시민들이 2배를 훌쩍 넘겼고 서로 같은 게 제가 만약 없었더라면 이렇게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진 않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더 많이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고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시민들한테 가닿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 지역 치열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치열했죠. 후보가 7명이었죠. 3명을 뽑는데. 근데 또 또 새로 등장한 후보들이 네, 맞아요. 너무 열심히 뛴 거죠. 네, 그렇죠. 젊은 후보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좀 신선하긴 했어요, 그 지역이. 근데 이제 몇 면이 봤을 땐 다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그쵸. 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표는 하나라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시의원을 뽑는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게 거대 양당에서 바뀔 리가 없잖아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다면 우린 지역사회에서 정말 지역민의 마음을 얻어 맞아요. 당선돼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짜 시간을 두고 돌을 닦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렇군요. 이번에 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 또박또박 열심히 하다 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양가적인 감정이 좀 있었죠. 저는 단원구여가지고 이제 남의 얘기였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 당사자들은 그 안에서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이제 어떤 표로 기결돼 있지 않는 것이 지금 중앙의 정치 문제와 이게 당 소속의 시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 그쵸, 있죠. 그리고 이제 경선 추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많은 불협화음들이 맞아요. 계속 뭔가 지역사회에 건강한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서로 네 편 내 편 줄쓰기로 이렇게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 기본소득당이 어떤 뭐 이렇게 모범이 되어주는 그런 걸 또 한편으로는 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좀 남다르게 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보여주기식 봉사활동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뭐 같이 뛰어다니는 입장으로서 그에 비해 청년들이 보여주기식은 아니었다. 뭐 다 계산된 어떤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안에서 몸으로 뛰고 꾸준히 일하고 그런 거를 보았으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죠. 표로 연결되어야 할 텐데 표로 그쵸. 연결 안 되면 다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승자독식도 아니고 뭐 이게 뭘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역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구성이 보여지려면 그 지역 안에서의 이제 그런 어떤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재밌는 맞아요. 공부도 필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진지 모드고 이게 집회 모드 아니고 투쟁 모드인데 맞아요. 우리가 내가 아닌 저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 시민사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재밌는 컨텐츠로 하는 또 다른 쪽의 사람들이 그 개발 논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뭔가 좀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또 제가 인스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막 성실, 진실, 정의 뭐 이런 거 가지고만 해소되지 않는 너무 안타까운 미디어의 디지털 미디어의 이미지 정치 시대인 거죠. 이슈를 만들어야 돼. 이벤트를 만들고 이런 게 또 필요하죠.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쫓아가기 어렵고 제가 하는 일 바빠서 못 하는 건데 뭔가 안산을 잘 설명해 주는데 재밌고 신나게 그리고 또 안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이 뭔가 계속해서 안산의 어떤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을 현장으로 담아내는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안산의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요즘 저도 이렇게 공단을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주 노동자들 만나려고요. 근데 공단 돌아다니다 보니 저도 드는 생각이 나 또한 그랬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별개로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의 배후 도시였던 안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후 도시에서 이제 주체 도시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지만 공단이 국가 산단이 좌우하는 곳에서 법인세 3% 받는 정도로만 안산 땅에서 공장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시가 개입할 여지가 너무 적은 그쵸. 거죠. 또 그러니까 국가 산다니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위험과 오염과 이 모든 것들 떠안고 있으면서도 그쵸. 우리에게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만한 세금 유입은 적은가에 대한 도전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도 힘을 길러야죠. 그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들을 예. 하기 위해선. 그래야 이제 뭐 소수자의 목소리도 좀 그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필요한데 약간 이 장애단체가 뭐라고 하면 좀 주고 그러니까요. 뭐 여기서 뭐 노인들이 뭐라 하면 좀 주고 뭐 아이고 뭐 누가 뭐 길 가는데 힘들대 그래서 민원이면 민원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도 편안하고 어디를 가도 이동하기가 쉬워야 된다라는 인식 속에서 뭔가 좀 도시계획을 다시 참 예, 톱파보고 좀 모니터링 해보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데 그거는 시의원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지 않죠. 그런 고민도 많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럴까요? 동네 민원들 해결 처리하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 민원이어서 해결한다는 방식보다 가치, 도시의 삶에 대한 가치가 안산은 앞으로 되고 싶은 도시가 무엇이냐로 기결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명안전 도시 운동을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 하는 또 일개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생명안전 도시가 된다는 건 도시 비전으로서 너무 이제 굉장히 아이디얼하지만 굉장히 뭔가 싹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안전기본법 네. 용해 의원께서
예, 노력하셔서 발의하시고 또 통과되고 이제 법에 뭐 여러 가지 또 아직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조례 설명을 또 안산 4.16 안산 시민연대에서 네. 시민 추진위원회들 대상으로 하셨는데 네. 못 들은 청취자들 위해서 간단 요약으로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이제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가족들이 요구하고 또 그런 피해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우리 가족분들,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분들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 재난을 이제 관리하고 재난 안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에 넘어서서 안전이라는 것을 시민들의 권리로 보장하고 거기에 있는 피해자들이나 시민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또 명시하고 또 국가가 이 여러 사업이나 법령을 제정할 때에 어떤 안전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 안전에 관한 그런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체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런 재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상설화해서 매번 이렇게 피해자가 요구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먼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요구를 받들어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이고요.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이 또 안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틀거리가 처음 나오게 된 배경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였고 네. 그것을 경험한 그런 유가족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같이 만든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생명안전기본법을 가장 많이 이 성과를 알리고 싶었었던 것도 이제 안산에서 열심히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현수막도 열심히 달고 우리 생명안전기본법 드디어 통과됐다. 많이 기뻐해 주시고 많이 고생했다 응원도 격려도 많이 해주셨죠. 네. 그래서 그 법이 담고 있는 그런 정신과 내용을 이제는 어떻게 안산에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지금 안전도시에 산다 시민추진위원회가 사실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꼽았었던 그런 다양한 정책 과제들 중에 이제 안산에서 그런 생명안전 뭐 시민센터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니터링하는 거, 그리고 안전 영향 평가라는 걸 제도화하는 거, 무엇보다도 이런 기업가 추모의 그런 공간들을 이제 든든한 그런 지원과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제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실행할 역량과 힘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또 4.16 안산 시민연대에서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헤어질 건데요. 네.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 말보다 홍순영 청년 정치인이 잘 준비된 모습으로 잘 뛰어다닐 때 그것을 보고 배우는 후배들이 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네, 건강하게 열심히 또 그리고 안산의 시민으로서 우리 함께 힘을 주는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산 단원 FM이 88.7MHz를 통해서 이야기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의 정혜실이었고요. 초대 손님의 홍순영 전 시의원 후보셨습니다. 기본소득당 소속이시고요. 청년 정치인들이 잘 뿌리내리는 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관심 많은 우리 홍순영 활동가를 위해서 최유리의 숲 들으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지나치지 마